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미성년자에게 주민등록증 확인 없이 술을 판매했다가 적발됐다는 자영업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미성년자들은 이 가게에서 적발된 지 3일 만에 또 다른 술집에 가서 술과 안주를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뷔페에서 쌍둥이를 번갈아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1인분 돈을 아끼려던 여성이 아르바이트생에게 발각됐습니다. CCTV를 확인한 점장이 신고 안 할 테니 3인 요금을 내라고 말했더니 그제서야 여성은 쌍둥이와 함께 밥을 먹고 돈을 낸 뒤 떠났습니다. 포항의 한 중식당 화장실에서 직원에게 불법 촬영을 당해 신고를 했다는 여성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직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려고 했지만 이미 공장 초기화까지 돼 있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박지훈 변호사님. 예. 돌발 퀴즈. 퀴즈. 내일 JTBC 토요일 드라마 웰컴 투 삼달리. 삼달리 재밌어요. 맞아요. 자, 내일 토요일 웰컴 투 삼달리 끝나고 뭐 하는지 맞춰보세요. 위클리 사건 반장. 짜고 친 티가 너무 났어. 아니에요. 자, 보고 있어요, 편성표. 그렇습니다. 내일 위클리 첫 회. 그렇습니다. 20일부터 21일 밤으로 넘어가는 새벽. 아무튼 네. 좋습니다. 진짜 이거 너무 짜고 친 것 같아. 자, 시작합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며칠 전 전해드렸죠. 영업 중인 탕후루 가게 바로 옆에 다른 탕후루 가게 열겠다고 했던 구독자 66만 명 유명 유튜버 진자림 씨 결국 가게 오픈을 취소했습니다. 본인의 이 가게 오픈이 어떤 파장을 낳을지 깊게 고민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힘든 결정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간 돈도 한두 푼이 아니었을 테니까 말이죠. 정말 잘하셨고요. 농담 아니고 진짜 여기 상암동 JTBC 사옥 근처 목 좋습니다. 어떨지 좀 고민을 해주세요.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백다의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그리고 박준의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비 초딩인 우리 아들 석수민 헨리 하루 딱 1시간 TV 보는 시간을 사반에 쓰고 있네요 하신 안은지님, 사반 라이브로 보려고 새벽 3시에 잠 안 자고 지금 이걸 보고 있어요 하신 캘리포니아의 지영님, 자, 저희 집 막둥이 꼬미랑 항상 사반 본방사수합니다 하신 이나윤님, 저희 내일 결혼해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사연 올릴게요 하신 김유진, 김도원 예비 부부님, 우리 엄마 최강자 여사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신 허성애님, 사랑하는 우리 아빠 삼남매가 제일 존경하는 민경호 선생의 칠순을 축하드립니다 하신 민선희님, 전주에서 향어 횟집 에덴 수산합니다. 노부부께서 식사하시고 식대와는 별도로 10만 원짜리 봉투를 주고 가셨어요. 세상에 이런 분들이 계신다 하신 배바울님, 자, 5살 지안이 아빠 안규진님, 감기로 고생 중인 대구 동구 김예리님, 한길성님, 김부경, 하소영 부부님, 변창식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뉴스의 육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이번엔 나쁜 손 인증샷입니다. 자, 국민의힘을 탈당해 현재 무소속 김태우 양산시의원에게 상습 성추행을 당한 그 피해 직원, 저희에게 추가 제보를 주셨습니다. 의정 활동의 일환인 산업시찰 도중에 터무니없는 짓을 했다는 거죠. 사진 만나보시죠. 자, 지역 박물관에 간 김 의원, 여성 조형물의 신체 부위를 두 손으로 꽉 저렇게 움켜잡고 환하게 뭐가 좋다고 웃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의정 활동 중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저걸 시의회 단톡방에 공유했다는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만약에 어떤 국회의원이 외국의 선진 테마파크 시찰을 위해서 미국 디즈니랜드에 갔어요. 자, 그런데 백설공주 인형에 대고 만약 저런 짓을 했다? 그게 세상에 알려졌다?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됩니다. 의원이기도 하고 시찰을 갔던 거거든요. 거기서 저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여성 사람 모양의 조형물인데 여기에다가 신체 부에 손을 대고 찍은 사진인데 이것을 또다시
단톡방 이렇게 단체 채팅방에 공유를 시켰어요. 이건 저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성희롱이나 뭐 이런 거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적인 행동을 했던 거를 단체 채팅방에 공유를 해가지고 딴 사람들 보라고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 시찰 가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었냐면 이 여직원 얘기에 따르면 술 마시는 사람들 다 밖으로 나갔는데 이 김태우 의원은 자꾸 여성들 묵는 숙소에 온다. 그런 또 얘기를 했던 적도 있고요. 또 차라리 우리가 가자라고 하니까 이 의원이 있으면 의원을 좀 챙기는 게 의전이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산을 좀 떠나고 싶었다라고 하는데 이 떠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김태우 의원의 이런 성추행 같은 성희롱 같은 이런 것 때문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피해자분은요, 양산에서 태어나서 30년을 내내 양산에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김태우 의원 무서워서 지금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 죗값 정말 어떻게 치르실 건가요? 자,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이불 사이로 연기 솔솔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방에서 아주 위험한 천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남성,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는데, 자, 바로 그때입니다. 발로 이불을 킥 하는데 하얀 연기가 스멀스멀.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아이, 걷어봤더니 이불이 새카맣게 탔네 이거. 자, 흰 연기가 확 올라. 에구머니나. 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대로 이불을 걷어. 자, 저 까맣게 탄 걸 보고 지금 방 밖으로 아예 나가버렸어요. 세상에. 지난주에는 보일러 때문에 방바닥이 까맣게 타더니 이번엔 또 뭐예요 이거. 네, 지난해 12월 30일 약 1년간 사용하던 전기장판으로 인해서 갑자기 연기가 나고 이불이 검게 그을리면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전기장판 업체와 판매자 측에서 찾아와서 제품 결함으로 인한 화재 사고에 대해 사과했는데 이때 청소 및 사후 처리를 이유로 본사에서 전기장판을 회수했다고 합니다. 업체는 자사의 전기장판이 아닌 매트리스 업체의 매뉴얼을 보내면서 매트리스와 전기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제보자가 업체 측 전기장판 주의사항을 보니까 접거나 구기지 말라는 내용만 있을 뿐 침대 위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는 없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노인이나 장애인도 난방비 부담으로 인해서 전기장판을 많이 쓰는데 위험성에 대해 책임 회피만 하면 피해가 그치지 않을 거라면서 안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주점 손님이 성추행입니다. 자, 이번에도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남성들이 테이블에 저렇게 우르르 와가지고 자리를 잡는데 여성 직원이 옆에서 안내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저 보셨죠? 엉덩이를 툭툭 칩니다. 엉덩이를 툭툭. 자, 그리고 의자 앉으면서 치마 속으로 또 손을 집어넣은 거예요, 저 인간. 어머, 뭐 하는 거예요? 막 저 직원이 뿌리치고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데 잠시 후 사장님이 다가옵니다. 자, 그놈 이번엔 사장님한테까지 손을 쑥 놀라면서 야 이놈아 하면서 사장님이 퍽 밀치자 사과는커녕 지도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 손님한테 소리를 쳐 하면서 지금 적반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수님, 얼굴 까고 싶어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손님이 여성 사장과 직원의 신체 부위를 만지면서 성추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보자가 따지니까 경찰 친구 부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경찰은 부르는 게 아니고 전화하는 척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경찰이 도착하기는 했는데 조사만 하고 남성을 놔줬고요. 그 사장의 바지를 증거로 가져갔는데 남성이 만졌던 부분에서 남성의 지문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동네가 좁아서 이 사장님 소문이 너무 두려운데 뭐 가해 남성이 도리어 이 사장님을 욕하고 다니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하다고 합니다. 자, 사장님이 저희한테 그러셨어요. 내가 술은 팔지만 우리 그런 가게 아닙니다 하면서 울면서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예? 자, 이거 사실 뭐 이거 그런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범죄가 됩니다. 당연히 이 만지는 거 강제추행죄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고요. 성범죄가 되고 실제로 지금 주점의 직원하고 사장을 추행했던 이 남성 사건 자체가 검찰에 지금 송치된 상황입니다. 성범죄 상황이 되는 거고요.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PC방 바로 위에 PC방입니다.
최근 유튜브 아까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던 이 진자림 씨 탕후루 가게 파문 이후에 나도 똑같은 일을 겪고 있다면서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사진 만나보시죠. 자, 높은 건물 벽에 PC방 간판 두둥. 아, 저렇게 걸려 있죠. 아, 색이 하얗게 좀 바랬어요. 자, 그런데 그 아래 걸린 거 또 다른 파란색 PC방 간판입니다. 자, 고로 밑에 PC방, 위에 PC방. 자, 다른 건물도 아니고 바로 같은 건물 위아래가 지금 PC방이에요. 네, 경기 동두천시의 서울 지하철 1호선 지행역 인근에 있는 건물의 상황입니다. 7층에 있는 PC방은 2017년에 개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보자는 6층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걸 보고 관리 직원과 철거하던 관계자 측에 물어봤지만 잘 모른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크린 골프장인 줄 알고 있었는데 최근 구인구직 어플리케이션에 보니까 못 보는 PC방이 있어서 확인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소가 같은 건물 바로 아래층이었던 건데요. 어허. 유동인구가 많은 동네는 따로 있고 그쪽에도 좋은 자리가 많은 걸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제보자가 영업 중인 동네에 다른 건물에도 자리가 있는데 굳이 PC방이 있는 건물 바로 아래층에 개업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같은 건물의 위아래로 PC방이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망할 수밖에 아이고. 없다면서 속상한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자, 건물 1층에 자리한 우동집이에요. 간판에도 우동, 현수막에도 우동, 가판에도 우동. 자, 그런데 말이죠. 바로 옆에 있는 가게가 공사 중인데 우동이야, 우동. 현수막이 우동집 2월에 오픈한대. 이게 무슨 우동집 바로 옆에 우동집을 차리시겠다는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우동이 저 보세요. 그 로고를 보세요. 매울 신자까지 로고까지. 누가 보면 저기 우동 거리인 줄 알겠어요. 우동만 파는 거로 생각되는데 아니에요. 딱 저기에 붙어 있는데 저기만 딱 우동 가게가 2개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부천의 어느 곳입니다. 이제 문제는 원래 1년 정도 지금 계속 했었는데 옆에 지금 가게가 들어섰는데 우동이고요. 더 놀랍게도 저게 이제 한자로 매울 신자입니다. 예. 아마 우동이 조금 맵겠죠. 모르겠어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매운 신자가 들어가 마크는 조금 다르긴 한데 채는 좀 다르긴 한데 똑같은 신자가 지금 들어갑니다. 우동이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영업하시는 분은 상당히 조금 화가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이상이 법적으로 제재는 불가능해요. 예,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제보를 받았냐면 저 그 거리를 지나가시던 행인분이 뭐야 이거 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장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같은 사장도 아니겠죠. 아닌데 똑같은 이름의 매울 신의 우동, 신우동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법적으로 이걸 뭐 못하게 할 수는 없어요. 없는데 사실은 이게 상도덕상 안 맞다. 우리 진자림 씨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예. 서로 망하는 둘 다 잘 될까요? 우동거리가 될까요? 저기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제주도 먹튀 2인조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술집 안으로 두 남성이 들어옵니다. 예, 바 테이블 나란히 저렇게 앉아요. 담소를 나누면서 받으시오 저렇게 따라주는데요. 이때 먼저 한 남성이 일어나죠. 자, 옆에 있는 일행과 뭐라고 대화를 블라블라블라블라 합니다. 자, 그리고 외투를 입고 바깥으로 이제 나갈 채비를 하고 나갑니다. 자, 남아있던 남성. 남아있어요. 돈 내려고 하나 봐. 자, 혼자 술도 먹고 안주도 먹어요. 잠시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남성. 슬쩍 일어나더니 예, 그냥 나갔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아까운 시간에 이걸 전해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월요일 그 제주도 연동에 있는 요리점에서 그 음식을 먹고 도주한 즉 먹튀 사건인데요. 당시 두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50분 동안에 술과 안주를 먹었는데 보니까 한 27,000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한 남성이 갑자기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몇 분 후에 남아있던 남성도 슬쩍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볼 때는 그러면 저 남성들이 뭐 화장실 갔다거나 아니면 담배 필 수가 있으니까 담배를 피는가 보다 했고 기다렸더니 다른 손님 다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튀를 한 거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주인 생각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저 두 분이 아마 동네 주민 같기는 한데 좀 의심스럽죠. 그런데 경찰이 와가지고 그 술잔하고 그다음에 술병을 가져갔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지문이 묻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금 그런 상황이 와가지고 자수를 했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불같은 나의 그녀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가 오늘 이것 때문에 조금 전까지 취재를 했는데요. 자, 들어보죠. 네, 남자친구의 친구 아내를 두고 갈등이 벌어졌다는 연인의 사연입니다. 사연자 커플은 둘 다 동갑내기고 돌싱인데요. 남자친구는 평소 골프를 좋아하는데 여자친구랑 같이 치면 좋을 것 같아서 골프 연습장도 끊어주고 강습도 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남자친구의 친구가 자기 아내의 골프 연습 영상을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는데 남자친구가 보고 내심 부러웠던 거죠. 여자친구가 경쟁심을 느끼고 더 열심히 연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여자친구한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대뜸 버럭 화를 냈다고 해요. 그 뒤로도 친구 안의 이야기만 나오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급기야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말만 나오면 그 사람 보고 싶은 거냐, 마음은 그쪽에 있는데 왜 나를 만나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골프 연습 영상을 보여주면서 자신과 비교하고 왜 그것밖에 못하냐 이렇게 지적을 해서 불쾌했다고 합니다. 또 친구 부부는 주말 부부인데 남자친구가 재수 씨가 참 고생이 많다면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자친구도 두 자녀를 키우는 돌싱인데 친구 아내만 걱정하는 모습에 불편했다고 해요. 무엇보다 남자친구는 아직 친구들에게 이혼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여자친구의 존재가 비밀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의 아내를 자꾸 칭찬하는 게 마냥 기분 좋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두 사람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하고 절대 헤어질 마음은 없지만 지속되는 갈등에 마음이 변할까 걱정이라고 합니다.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스트리밍 되고 있는데요. 자,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팅창에 OX 함께 참여해 보시고 오늘은요. 두 분이 나란히 연락을 주셨습니다. 객관성 100% 탐보. 자, 먼저 남자친구. 자기야, 상이야. 지금 인간 박지훈 의심하는 거야? 나 은배 마누라 관심 없다. 다만 재수 씨가 골프 좀 치고 아니 그거 자기한테 보여주면 같은 여자끼리 자극이 될까 싶어서 그래서 나중에 커플 동반으로 라운딩 좀 갈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런 건데 뭘 그렇게 확대 해석하면서 사람을 잡냐. 하여간 이 깍쟁이 질투하기는 동그라미. 예, 다음은 여자친구입니다. 어머머머 웃기고 앉았어. 진짜 질투는 개뿔. 야 박지훈 내가 골프 하나만 갖고 그런 거면 말도 안 해. 당신 저번에 뭐라 그랬어? 야 그 있잖아 은배 마누라 다혜씨 주말 부부하랴 애들 키우랴 얼마나 고생하는지 참 은배놈이 장가는 잘 갔으라고 했어 안 했어 너? 지금 내가 들은 것만 4번째야 인간아. 너 같으면 기분 나빠 안 나빠? X. 아니 근데 왜 팀장님은 왜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셨을까요? 뭔가 소심하게. 제가요 이 주먹이 알다시피 좀 거칠어가지고 안 보이려고 손가락으로 살짝.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의미요? 응.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응. 네네. 아니 그거 말고 그래요? 손가락. 요걸로? 보통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셨냐고. 좀 애매하긴 한데 제가 이제 51% 49%이기 때문에 하는데요. 보면은 그 남자 친구가 그 잘 치는 골프 연습하는 걸 보여주는 거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재수 씨가 안 됐다 고생한다 이걸 하게 되면 여성의 얼굴을 보면은 자기 여자친구가 인상이 바뀌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런 말 안 해야죠. 근데 계속해서 3번 4번 했다. 요건 남자친구가 지금 오버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그 여자친구 있을 때는 다른 친구의 아내라든지 다른 여성을 칭찬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무조건 자기 여자친구가 예쁘다, 사랑스럽다, 멋있다 이렇게 해주면 풀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일단 뭐가 됐든 비교를 하는 건 누구나 다 기분이 나빠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했어도 반대로 생각해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막 되게 뭐 잘하는 남자 영상 보여주면서 뭐 이거 너무너무 잘하지, 뭐 이렇게 분발해봐, 막 이런 기분 나쁘잖아요. 게다가 여자친구가 그 기분 나쁘다는 표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한 수순을 밟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이 사연에 약간 그 뒷얘기를 좀 전해드리면 먼저 이 남친분이 저희한테 메일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딱 읽고 이거 오늘 해야 되겠다 했죠? 자, 그런데 갑자기 오늘 오후에 남자친구분이 다시 메일을 주셨어. 여자친구가 사연 보낸 걸 알고 이대로 나가면 절대 불리하다고 그거 오늘 하지 말라고 합니다. 방송 지금 1시간 앞두고. 그래서 제가 그럼 여자친구분 연락처를 알려주십시오. 제가 통화를 해서 그 내용을 녹아내겠습니다.
통화를 해서 녹여냈더니 아 이거 완전 그러니까 이렇게 어. 이 누구 말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한데 어쨌든 객관적인 얘기는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비교 얘기도 했고요. 비교를 하려면 그냥 골퍼를 비교해요. 그냥 프로 골퍼, 여자 골퍼.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나빠요. 근데 비슷한 어떤 입장인데 특히 이제 알 수 있는 사람이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당연히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좀 더 나아가서 뭐 제가 뭐 이런 가사 사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조금 느끼는 거는 뭐냐면 예. 남 여자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예 얘기를 언제 하냐면 내 여자친구가 얘기를 꺼내요. 그때만 하면 돼요. 어떻게? 욕할 때 같이 욕해주면 돼요, 그냥. 내가 꺼낼 필요 없어요. 내 여자친구가 그 누구 걔 있잖아. 그러면 그래 걔 있지. 걔가 이상해. 정말 이상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안 좋은 필요 얘기할 없어요. 때만. 안 좋은 할 때만. 칭찬할 때는 눈치 봐가면서 살짝 해주면 돼요. 왜 이걸 모르나요? 단순한 논리인데. 그걸 왜 쓸데없이 하지 마라 하는 걸 계속하고 계속 칭찬하고.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본인 생각 더하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 저는 여자친구 존재가 비밀이라는 게 조금 걸렸고요. 그리고 비교하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서로 마음이 깊다고 하시니까 서로 잘 대화하고 푸시면 좋겠고요. 가족 의견도 보겠습니다. 곰푸우님, 저건 그냥 여성분이 생각이 과한 듯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초코커피님은 일단 비교하는 건 너무 싫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퍼플 앤 블루님, 차라리 박인비 영상을 보여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반 가족 여러분의 크고 작은 고민들 사반 본방송과 유튜브 고민 중개사 양원보 채널에서 전해드립니다. 자, 메일과 카톡으로 마구마구 보내주시고요. 자, 그동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사건 반장 주말엔 왜 안 해? 완전 짜증나 하셨죠? 자, 그 여러와 같은 요구에 부은 코자 바로 내일 토요일 밤 위클리 사건 반장이 그 대단원의 막을 올립니다. 자, 평일 사반에서 다뤘던 굵직한 사건들 중 몇 개를 뽑아서 방송 그 이후 상황을 전해드리는 사반 핫픽, 사반 제보 후 등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백다혜 아나운서랑 같이 녹화를 했는데요. 어쩌면 좋니? 완전 재밌지 뭐예요, 진짜. 자, JTBC 주말 드라마 웰컴 투 삼달리 끝나고 바로 시작합니다. 토요일 밤 웰컴 투 삼달리 끝나고 바로 시작.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고민중개사 양원보. 고민중개사가 왔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하세요. 고민중개사 양원보. 공인 아니고요. 고민 맞습니다. 고민중개사. 조태구알 만관부. 예.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효소하자. 고대곡물 카메트로 만든 프리미엄 효소. 그레인온 카메트 효소. 그레인온. 지난해 크리스마스, 족발집을 운영하는 사장은 유독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휴 밤이라 사람이 많아서 홀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겨놓고 주방에서 일을 돕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색이 된 얼굴로 사장을 찾아왔습니다. 홀에 나가보니 경찰이 출동해 있었고 족발에 소주를 먹고 있던 여성 2명과 함께 있었는데요. 그 여성들 때문에 사장은 막대한 손실을 떠안아야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한 사장님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인데 이 글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단두대에 목을 내놓고 영업을 하는 기분이다라고 말이죠. 자, 어떤 일이 도대체 있었던 걸까요? 네, 사건이 일어난 건 지난해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글을 쓰신 분은 족발집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연휴 밤이라 사람이 많아서 홀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겨놓고 사장은 주방에서 부족한 일손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홀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이 사장을 불렀고 나가보니까 경찰이 가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경찰이 왜 갑자기?
네, 이제 여성 두 명이 들어와서 뭐 족발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경찰은 미성년 주류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여성 둘이 미성년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 여성절 10시 반에 늦게 들어왔고 이미 술도 취해서 들어왔고 그리고 옷도 좀 야하게 노출이 있는 옷을 입었고 화장도 진했고 그래서 미성년자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또 미성년자인지 이 신분증을 봐야 되는 게 사실이긴 한데 이날이 크리스마스라고 했잖아요. 예. 너무 바쁜 거죠. 그렇죠. 너무 바쁘고 아르바이트생도 좀 어린데 혼자서 홀을 다 커버하고 있었고 아하. 그리고 이제 족발집에 여자 미성년자 둘이 와서 술을 먹는 건 진짜 없잖아요. 그래서 의심을 전혀 못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검사를 해서 뭐 위조 신분증을 보고 뭐 이렇게 당한 거면 모르겠는데 일단 검사를 안 했어요. 검사를 안 했죠. 이게 이제 큰 부분인데, 자 법률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식품위생법에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거나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제재가 있습니다. 처벌도 되지만 행정 제재도 있어요. 첫 번째 걸렸을 때는 영업정지가 60일이고요. 두 번째 걸리면 영업정지가 180일이 되고요. 3차 적발이 되면 취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행정처분이 있는데 뭐 다만 처벌받는데 뭐 기소유예가 되거나 하고 뭔가 그 과태료로 대처한다면 과태료 한 3천만 원 낸다면 한 달 정도 영업정지 처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시면 엄청난 손해를 좀 끼친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아마 알바생이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이 아주 뭐 입술을 떨 정도로 사장님한테 미안하다라고 아이고. 얘기를 했고 탓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현재도 지금 같이 출근해서 이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 주민증 검사를 안 한 이 알바생이 지금 학비를 벌려고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놀고 싶잖아요. 자, 그런데 학비를 벌려고 일하고 있던 갓 20살 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가 됐든 사장님한테 이런 뭐가 됐든 죄를 지은 거니까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자, 팀장님. 그 미성년자들 반성은 했겠죠? 반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경찰이 업조를 입건을 한 뒤에 그 미성년자 술 먹은 사람들은 사실은 간단하게 진술만 받고 집으로 귀가를 시켰는데 몇 시간 뒤에 가게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 미성년자가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예. 우리 무전 취식이 아니니까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돈을 보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추가로 뭐라고 했냐면 그리고 전자담배를 들고 왔는데 그거 찾으러 갈 테니까 잘 챙겨 놓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은 보세요. 지금 이거 단속이 되게 되면은 몇 개월 정지도 먹을 뿐더러 또 과태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절망감이라든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도 이런 전화를 받으니까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전자담배를 챙겨 놓으라고 미성년자 애들이 가게로 전화를 했으니. 예? 자, 사장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이 녀석들 뭐 하는 녀석들인가 싶어서 SNS에 이름을 검색해봤대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름이 워낙 좀 특이해가지고 바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사장님은 헉 했다는 거예요. 예?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시한폭탄. 그렇습니다. 시한폭탄입니다. 사장 적발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일 뒤에 혹시 이상하다 싶어서 SNS를 찾았는데 미성년자들이 술과 안주를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가게 아르바이트생도 어디에서 업소에 가서 술 마시는데 그 미성년자들이 술 먹는 걸 목격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술 먹으러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장이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미성년자들이 최근 한 보름 동안에 술집만 한 최소 10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술과 안주를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이런 어둑하거나 후미진 곳이 아니고 유흥가에 위치한 유명한 허팅 포차라든지 클럽 이런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아마 술과 안주를 먹었던 것 같은데요. 족발집 사장은 뭐라고 하냐면 미성년자들이 그 어른이라든가 업주를 속이고 그 시한폭탄을 들고 술집을 다니고 있다. 왜냐하면 시한폭탄이라는 얘기는 업주가 알게 되면 업주가 처벌받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분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미성년자는 처벌이 전혀 되지 않고 점주만 처벌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뭐 얘네는 지금 뭐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뭐 10군데도 넘게 좀 또 새로운 곳에 갔고 이러다 또 걸리면 그 점주는 또 몇천만 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보하신 분께서는 이 아이들 좀 혼도 내주고 싶고 또 다른 또 점주 또 피해되기 전에 내가 신고를 하고 싶은데 내가 신고를 하면 그 술집 사장님이 또 맞아요. 과태료를 내야 되니까 맞아. 차마 신고도 못하고 이렇게 방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생계와 생사까지 걸린 저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법 앞에서 죄인이 될 뿐이다라고 글을 마치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제발 미성년자들 술 먹고 이런 거 걔네들을 처벌을 해야죠. 걔네들도. 처벌해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미성년자는 보호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위조했거나 이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신분증 위조했던. 요 경우만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긴 했어요. 이런 경우는 구제를 좀 해줄 수 있도록. 근데 통과된 건 아니고 개정안만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 사례를 보면 와가지고 아니 밥만 먹습니다 하면서 막 우기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확인해라는 게 이 법의 취지긴 하지만 그리고 손님한테 와서 하기 쉽지 않아요. 하면은 불쾌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게 사실은 좀 법률을 형식적으로 말고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억울하게 좀 당하는 소상공인 구제할 수 있는 법안은 좀 빨리 물론 신분증을 자기가 위조 변조해가지고 왔던 거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구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빨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실이 지난해 12월 지난해 연말에 고의성이 없었고 선의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우는 전부 구제할 생각이다. 뭐 이런 또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희망을 걸어 봅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뷔페에서 쌍둥이를 번갈아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1인분 돈을 아끼려던 여성이 아르바이트생에게 발각됐습니다. CCTV를 확인한 점장이 신고 안 할 테니 3인 요금을 내라고 말했더니 그제서야 여성은 쌍둥이와 함께 밥을 먹고 돈을 낸 뒤 떠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진상 손님들 얘기 많이 전해드리잖아요. 오늘 이 손님은 진짜 역대급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건 반장 3년 넘게 하는데 최고예요, 진짜. 단언컨대.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주목해 주십시오. 자, 시작해 보죠. 네, KN에 보도된 사연으로 한 뷔페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주장에 따르면 엄마와 중학생 자녀 1명이 뷔페에 와서 식사를 했는데요. 아르바이트생이 테이블 곳곳을 다니면서 손님들을 챙기다가 엄마와 함께 식사를 하던 학생이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밖으로 나가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생이 다시 돌아왔는데 이 학생 뭔가 쎄하다,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좀 아무리 봐도 좀 수상해 하고 딱 감이 온 거죠. 자, 알바생은 그 뒤부터 그 학생을 요리조리 막 이제 살펴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알바생의 그 레이더망에 탁 포착된 게 있었는데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 점이 달랐답니다. 예. 네, 그 점이 달랐다. 도대체 무슨 점이 달랐을까? 네, 정말로 눈 옆에 그 아이는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로 점이 있었는데 화장실에 갔다 온 아이는 그 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이 눈썰미가 대단합니다. 아까 저기 앉았던 애는 점이 있었는데 왜 점이 없지? 그래가지고 자세히 또 봤는데 아까 이 애는 다른 핸드폰이었는데 이번에는 또 뭐 세상에. 사과폰이었는데 이번에는 은하수폰이네. 은하수폰. 이래갖고 좀 신기하다. 이러고 또 자세히 보니까 아까 걔는 머리 모양이 좀 더 길었는데 얘는 머리가 조금 짧은 것 같고 좀 미묘하게 다른데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사파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그 틀린 그림 찾기처럼 하는 거. 야, 진짜 박 변호사님. 예. 아내의 유혹 드라마 민소희. 예. 민소희는 같은 인물이었어요. 예, 점 하나 찍고 했는데 어. 그거는 뭐 사실은 뭐 점인데 요거는 우리가 신문에 이렇게 이런 퀴즈 많이 하죠. 예. 틀린 그림 찾기 어. 이런 거 하는데 이 종업원이 그런 걸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틀린 그림 찾기를 많이 했는지 몰라도 그걸 했구나. 보니까
다르죠. 사과 폰 다르죠. 폰 다르죠. 점 다르죠. 그래서 이거 쌍둥이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이 싹 들었다고 합니다. 매니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좀 이상합니다. 저기 지금 쌍둥이가 점 찍었다가 엄마 학생이 와가지고 타치하고 한 명 2인 요금으로 3명이 왔다 갔다 먹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매니저가 아이고 그게 말이 되냐고 소설 쓰고 앉아 있네라고 좀 면박을 받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CCTV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점장이 확인해 보니까 혹시나 확인해 보니까 해보니까 놀랍게도 이 학생이 화장실 갈 때하고 돌아갈 때하고 약간 조금 같은 듯 다른 듯 달라졌다는 거예요. 약간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져? 뭐든 미묘하게 달라졌는데 확실히 확인은 안 되는데 미묘하게 머리 길이 등 이런 것들이 달라진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진짜. 팀장님만큼이나 진짜 이 알바분의 이 눈썰미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근데 그렇습니다. 이 알바생이 사실은 그 쌍둥이를 가리는 방법이 하나는 똑이고 하나는 딱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미묘한 차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점장한테 얘기하니까 점장이 이제 의심 가가지고 물어봤는데 그 밥을 먹고 있는 학생한테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뭐라 했냐면 3인분 이용하셨네요 했더니 그러면서 학생을 바톤 터치 하셨죠. 바꿨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직접 물어봤군요. 네, 물어보면서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다 찍혔습니다라고 하니까 엄마가 벌쩍 뛰면서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게 딱 보면 똑 보이죠. 그런 상황이라서 점장이 뭐라 했냐면 점장께 자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3인 요금을 내세요라고 했더니 그 엄마가 어떻게 했냐면 그럼 3인 요금을 낼게요 하면서 말을 했는데 실제로 엄마가 쌍둥이를 데리고 와서 번갈아 시키면서 아마 3인 3명이 먹으면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명이 먹으면은 돈 아끼려고 그런 황당한 아까 1인분을 속이려고 했던 황당한 먹튀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제가 이건 진짜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어요. 일단 지금 먹고 있어요. 야, 너 이제 네가 화장실 가 이렇게 엄마가 눈치를 줄 거 아니에요? 가잖아요. 그 아이가 혼자 화장실에 이렇게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전 이거는 아동 학대라고 생각해요. 네. 생각이라도 하면 좋은데 저는 이 아이들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자, 이렇게 교수님 한 자랐어요. 말씀만 더. 네. 만약에 정말 돈이 없어. 네. 자, 근데 아이들이 너무 뷔페를 먹고 싶어해. 네. 자, 보통 그러면 엄마가 밖에 있고 아이들 먹으면서 점원들한테 아니 좀 우리 애들 좀 케어 좀 해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돈이 별로 없으시면 뷔페를 가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집밥을 맛있게 정성껏 해주시고요. 그게 안 되고 애들이 진짜 너무너무 뷔페를 가고 싶다 그러면 엄마가 안 드시고 애들 둘이 보내야죠. 중학생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 없어서 이랬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고요. 그냥 엄마의 삶의 태도인 거죠. 거짓말 하면 어때? 그냥 내 돈 아끼면 어떻지? 애들 밥 먹으면 되고 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아동학대라는 앵커의 말씀에 동의하고 너무 위험해요. 게다가 중학교 아이들은 이제 윤리와 태도와 삶의 비전을 배우는 때인데 이때 부모가 이런 식으로 삶으로 가르친다 아이들이 말로 배우는 게 10%가 안 됩니다. 삶으로 배우는 게 90%가 넘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배우면 아이들 뭐 사기꾼으로 키우실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고민이라도 했으면 좋은데 애들한테는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을까. 옷도 바꾸고 입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 진짜 어쩌면 좋아. 자, 진짜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또 뷔페 감별사 아니시겠습니까? 뷔페를 예. 너무 좋아하는 매니아 입장에서 아주 강력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뷔페는 뭐요, 또? 1인당입니다. 그 강력한 이 1인이 많이 먹을 수 다 먹어도 돼요. 이 한 명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게 이거는 우리만의 아니고 뷔페만의 먹는 사람과 모든 사람의 약속인 거예요. 나가서 내가 여기서 해결해야 된다. 가능하다면 여기 3끼 먹어도 됩니다. 가능하다면. 접시 10접시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아, 10접시는 좀 그렇지만 2명, 3명이 간다는 건 안 되는 거죠. 이 강력한 전제를 지금 어긴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은 뷔페 한 3접시 정도 먹기 힘들거든요. 아, 그럼요. 보여요, 다. 맞아. 저는 사실은 우리 종업원이 눈썰미도 있었겠지만 한 6접시씩 먹으면 그거 알거든요. 좀 해놔. 그러니까 저렇게 다 6접시를 못 먹는데 먹는 패턴들이 다 있어요. 처음에 뭐 이렇게 좀 뜨거운 거 위주로 먹고 뭐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한 거고 너무 기본적인 기본 것을 놓친 게 아닌가. 뭐 학대 이 부분보다는 저는 어이가 없습니다. 아, 진짜 이 염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그러니까요. 뷔페를 그렇게 먹으면 안 되지요. 참,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이 너무너무 뜨거운데 말이죠. 백다희 아나운서. 네, 일단 더
YMH님, 알바생 알바비 올려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아르바이트생을 칭찬하는 의견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파비님, 아이들에게 어떤 윤리의식을 가르치고 있는 건지 안타깝습니다라고 하셨고요. 뮤즈님도 범죄를 아주 대놓고 가르치십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자, 중학생 이 쌍둥이 어머님, 만약에 이 사건 반장을 보고 계신다면 그 눈썰미 좋다는 알바생 그 거짓말하고 만약에 이렇게 진짜 억울한 점 있으시면 저희한테 꼭 좀 연락 주십시오. 저희도 설마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싶거든요. 꼭 좀 연락 주세요.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진짜 왜 저러고 살아 정말. 결국 경찰에 신고하셨다는데 이 양반 이거 아니야 배가 불렀네 이거. 다 해줬구만 친정에서. 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Oh no! 포항의 한 중식당 화장실에서 직원에게 불법 촬영을 당해 신고를 했다는 여성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직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려고 했지만 이미 공장 초기화까지 돼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들여다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 1월 1일 정초에 발생한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남편과 이 밥을 먹으러 늦은 저녁을 먹으러 간 식당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네, 지난 1월 1일 포항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제보자는 30대 여성으로 남편과 함께 밤 11시쯤 늦은 시간에도 운영하는 한 중국집을 찾았습니다. 마침 화장실이 급했던 제보자는 서빙을 하던 남자 직원에게 화장실이 어딘지 물어서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화장실에 도착하니까 방금 전에 본 서빙 직원이 나와서는 남자 화장실로 쏙 들어갔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화장실은 남녀 각각 분리돼 있었기 때문에 제보자도 개의치 않고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화장실에서 볼일을 마친 제보자, 물을 내리려고 뒤를 돌아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벽 뒷면으로 튀어나온 손이 휴대전화를 쥔 채로 자신을 촬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여자 화장실에는 분명히 제보자 혼자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쥔 손이 딱 나타난 곳은 나란히 붙어있던 남자 화장실 쪽이었다는 건데 어떻게 된 일인지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벽 뒤에 공간 있어요. 자, 벽 뒤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막혀 있지 않았어요. 자, 제보자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서빙 남자분한테 화장실 어디로 가야 되냐 묻고 1층에 화장실로 갔는데 그 서빙하는 직원이 그 식당 주방문에서 나와서 저랑 이렇게 같이 화장실로 향하게 됐어요. 그냥 화장실 가는가 보다 하고 저도 이제 여자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일을 다 보고 일어나서 이제 물을 내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위로 한번 보게 됐는데 핸드폰이 가로로 이렇게 손에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제 칸 쪽으로. 그래서 놀래서 저기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폰이 쑥 들어가고 본인 얼굴도 이제 싹 내려가더라고요. 아니, 대체 화장실이 어떻게 구조가 생겨먹은 거예요? 화장실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긴 한데 이 여자 화장실의 첫 번째 칸하고 남자 화장실의 마지막 칸이 저렇게 연결이 뚫려 돼 있어. 있어요. 뚫려 있고 중간에 공간이 좀 있는 겁니다. 저 공간 사이로 뭔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제보자의 이 사진은 제보자의 남편이 직접 찍은 건데 거기 가서 제보의 얘기에 따르면 저 공간으로 어떤 손이 확 들어와서 사진을 찍고 저기요라고 하니까 또 뺐다라는 거거든요. 저 틈새로 휴대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 이야, 이게 팀장님. 범인 얼굴도 목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저런 화장실은 좀 잘 알 수는 없는데 어찌됐든 제보자가 썼던 그 첫 번째 화장실,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남자 화장실과 벽을 댔지만은 창문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창문에 그 범인이 얼굴이 비쳤던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조금 전에 그 가게에서 그 서빙했던 남자 직원의 얼굴이었던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저기요, 다 봤어요 했더니 그 소리 질렀더니 그 남성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급하게 폰과 얼굴을 내렸다고 하는데 그런 모습조차도 창문에 비쳤던 거죠. 그래서 제보자가 바로 가게로 들어와서 범행 사실을 지인한테 알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보자 말에 따르게 되면 한 5분에서 7분 사이에 그 남자 직원이 화장실에서 가게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들어와서 이 제보자가 방금 전에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이렇게 하지 않느냐 했더니 무슨 일이시죠?
이러면서 제보자가 내가 다 봤어요. 그래도 저 아닌데요 라면서 모른 척하면서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더 소름이 끼칩니다. 이 제보자분 말씀은 제가 아무래도 덫에 걸린 것 같아요. 그러셨다는 거예요. 네. 아, 어떻게 저런 화장실 구조가 있을 수 있나 정말 믿겨지지가 않는데요. 그런데 또 이거 덫 같다라고 제보자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들어가면 여자 화장실이 이렇게 세 칸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칸이 이제 창고로 쓰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두 번 보통 이제 우리 가면 뭐 맨 왼쪽 화장실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 비어 있으면 중간에 가장 가깝고 뭐 중간에 안정감도 주고 해서 두 번째 칸도 많이 가는데 두 번째 칸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문이 활짝 열려져 있었는데 휴지가 없었고 그냥 휴지가 없는 정도가 아니고 그 휴지 넣는 통 있잖아요. 예. 그게 막 다 열려 있는 그런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나휴지 없음 이렇게 그 사진이 있을걸요? 예, 네, 저렇게 이런 돼 식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예. 완전 저렇게까지 있는데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리고 누가 정말 고장 나가지고 탕 하면 자기가 자동으로 틱 열리는 적은 있어도 저렇게까지 나 휴지 없음 이러고 이렇게 열려 있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밤 늦기도 했고 휴지 없으면 안 되니까 당연히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 들어갈 때는 옆에 바로 남자 화장실이랑 저렇게 뚫려 있는 곳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제보자께서 그 서빙하는 남자 직원한테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본인이 들어가는데 그 서빙하는 남자 직원도 서빙 잘하다가 갑자기 화장실을 가니까 내가 덫에 걸린 것 같다. 그렇게 자, 얘기하셨습니다. 그 CG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딱 들어갔을 때 그 가장 맨 왼쪽 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끔 유도를 했다. 그렇죠. 저 화장실로 저 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 좀 신고를 했고 사실 이런 불법 촬영죄 고소나 신고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휴대전화나 PC나 이런 걸 확보를 그렇죠. 합니다. 저게 찍혀 있으면 뭐 100% 증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다 경찰은 들여다보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휴대전화, 특히 갤러리, 그리고 무슨 휴지통 다 찾아봤는데 예. 어떠한 사진도 없었다는 거예요. 불법 촬영한 사진 같은 게. 그래서 뭔가 삭제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제보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너 뭐 했냐고 하니까 전화를 했다고 해요. 거기 앉아가지고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전화를 했으면 뭔가 전화 내역이 남아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아직 확인을 못했다고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그 눈으로 본인이 봤기 때문에 고소 절차는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경찰은 바로 남성 휴대전화를 압수했고 포렌식을 진행을 했는데 그런데 충격적인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이 휴대전화를 초기화를 해서 포렌식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 경찰이 말한 초기화는 공장 초기화로 공장에서 갓 나온 상태로 초기화를 시켜버렸다는 뜻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런 경우 아예 데이터가 모두 날아가서 포렌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경찰은 조만간 남성 직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남성과 제보자 둘 모두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뭐든 좋으니까 다 받겠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공장 초기화를 했다니까 더 이게 사실상 자인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자, 교수님, 네. 이 식당 사장님 입장이 전해진 게 있나요? 네, 사장님은 굉장히 죄송하다며 사과문을 올렸어요. 이 사장님이 지역 맘카페에 사과문을 올리면서 내가 좀 늦게 너무 확인을 했고 고객에게 너무 죄송하고 직원 관리 소홀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20년간의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작년에 처음 음식점을 차렸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했다. 그리고 해당 남성 직원은 즉시 해고 처리했고 그리고 화장실도 건물주 협조하에 가림막 공사했다. 그리고 이제 제보자에게도 사과하고 싶은데 연락처를 모르고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 카페에 글을 올려서 사과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뭐 유사한 사건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저런 비슷한 화장실 구조에서 그때도 사실은 증거는 없었거든요. 증거가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찍지를 못했던가 뭐 쥐었던 것 같은데 이 사건하고 매우 유사하긴 해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또 제보자가 오해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증거가 없으면 조금 이 공소 유지하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칸을 한 개 비워놨다는 거 하고 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고 공장 초기했던 거 사실 되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행동을 했다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찰이 조사를 한다면 뭐 거짓말 탐지기 포함해서요. 조사를 한다면 어떤 꼬리를 좀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건이 시작이긴 한데 뭐 경찰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저 화장실을 썼던 게 제보자 한 명일까요? 피해자 왠지 많을 것 같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자,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다섯 살 연하의 전문직 남성과 결혼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잔뜩 산 40대 여성 곽 씨. 남부러울 것 없을 것 같던 결혼 생활에 점점 신경을 거슬리게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남편의 10살 어린 늦둥이 여동생이었습니다.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가며 기본이 내키는 대로 말하는 건 기본. 사람을 봐가면서 얄밉게 굴고 하고 싶은 건 기어이 꼭 해야 하는 고집불통이기까지 한데요. 참다 너무 열이 받아서 시부모와 남편에게 얘기를 하면 손이 사람이 참아야지 어쩌냐, 아무도 걔 못 건드린다며 오히려 시누이를 감싼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평생 참고 또 참으면서 봐주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자, 오늘 사연,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 될 수 있어서 저희가 조금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5살 연하의 전문직 남성과 결혼한 40대 여성. 연하의 전문직, 주변에서도 이 꿀조합을 보고 굉장히 부러워했다고 하는데 본인도 만족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40대 여성 곽 씨는 외국어 학원을 다니면서 스터디 그룹에서 알게 된 연하 남성과 1년 교제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결혼 2년 차를 맞았고요.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결혼할 때 남편이 5살이나 어린데다가 전문직이어서 주변에서 매우 부러워했다고 해요. 곽 씨의 부모님도 거의 딸 시집 보내기 힘들겠다 반포기 상태였는데 성격도 좋고 반듯한 사윗감을 보고서는 너무나 흡족해했다고 합니다. 자, 팀장님 일단 사윗감은 너무 좋아요. 자, 그러면 일단 시부모. 그렇죠. 요즘은 시부모 자리도 잘 봐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시부모 두 분 다 건강하시고 또 교직에 있다가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노후에는 큰 걱정이 없는 상태고요. 또 그리고 자식들도 잘 키워 놓았고 또 본인들도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여행을 간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임에 나가든지 취미생활을 하면서 여유롭게 지내려고 생각도 하고요. 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들에 대한 집착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또 며느리한테 바라는 것도 없어요. 보통 시부모들이 며느리한테 야 손주 낳아야지라고 바라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런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며느리가 볼 때는 부담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너무 행복한 상태인 것이죠. 야, 아니 근데 왜 별별 상담소에 왜 나와? 그러니까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것 같은데 아주 거슬리는 사람이 한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남편의 10살짜리 동생인데요. 그러니까 본인하고는 15살 차이 나죠. 5살 연하기 때문에 늦둥이 이제 막내 동생인데 너무 늦게 태어나다 보니까 또 늦둥인데 2달 일찍 태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관심을 좀 많이 받았다 합니다. 병치레도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전부터 시부모가 우리 다혜 아이고 오냐오냐 커서 어른들한테 좀 버릇은 없긴 한데 자세히 보면 귀여운 구석이 많다. 이렇게 친동생이라 생각하고 좀 잘 봐주라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오를 하긴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점 열이 받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길래 시부모님이 그냥 미리 이제 사전 경고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각 씨도 그냥 뭐 남편도 반듯하게 꺾고 시부모님도 둘 다 교육자신데 뭐 딸이 얼마나 나쁘겠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준이 다들 높으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경험해 보니까 와, 이 남편하고 너무너무 딴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면 신우이가 그 초등학교 때 명절에 큰 집에 갔어요. 큰 집에 가면 이제 어른들끼리 인사하고 이러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나 갈비찜 안 해줘? 나 갈비찜 먹으려고 여기 왔는데 왜 갈비찜이 없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그 외에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나는 갈비찜 안 주면 밥 안 먹겠다고 떼쓰고 안 먹고 끝까지 그래서 결국에는 갈비찜을 포장해 와서 혼자 먹었다는 거예요. 뭐 어렸을 때부터 몸이 좀 약해서 꼭 애가 먹고 싶은 것만 입에 맞게 이제 먹였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큰 성인이 된 후에도 지금도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어릴 때 워낙 이제 몸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행여 잘못될까 봐. 그래 내 새끼 막 이렇게 했는데
성인이 돼선 괜찮아졌어. 자, 그러면 딱 끊어야 되는데 그 버릇이 그대로 오히려 지금 어른들이 눈치를 보고 있어요. 네, 신우이가 지금은 건강한 상태라고 하고요. 온 가족이 다 예뻐하고 오고오고 받아주니까 세상에 무서운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밖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버릇없이 군다는 게 문제인 건데요. 요즘 한창 꾸미는 데 빠져서 미용실이며 네일샵에 다니는데 꽤 멀리까지 다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집 근처 미용실, 네일숍에서는 죄다 블랙리스트 고객으로 올라와 있었다는 건데요. 예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경우가 많고 직원들이랑도 맨날 싸우다 보니까 아예 차단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우이는 단골이 없고 오늘 새로 오픈했거나 처음 가는 곳만 간다고 합니다. 약간 금쪽이 스타일인데. 그렇죠. 어른 금쪽이죠. 금쪽이 아이인데. 근데 뭐 신우이 자주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뭐 문제될 건 없는데 가끔 만날 때마다 뒷목 잡는 일이 좀 생긴다고 해요. 최근에 남편이 결혼기념일로 명품의 어떤 그 가방 같은 걸 사줬다고 합니다. 그때 뭔가 일이 좀 터졌어요. 귀신같이 또 이런 걸 또 알아봅니다. 언니! 이렇게 불러요. 언니! 부르면서 아이고 이게 너무 예쁘다. 신상 아닙니까? 아이고 이걸 실물로 보다니 하면서 친한 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결혼기념일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니까 아이 그래요 언니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 오빠 만나서 이런 선물도 받고 이렇게 혼잣말이 되면 되게 큰 소리로 혼잣말을 또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지만 또 근데 부딪히기 싫어서 뭐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쁘게 생기게 잘 그려놨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니까 이 기분이 뭐 나빴지만 안 부딪히려고 했는데 갑자기 언니 이거 며칠만 좀 빌려주면 안 돼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당황해서 우물쭈물하니까 싫으면 됐고 이렇게 또 횡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거절했더니 바로 반말 나오는구나. 말이 왔다 갔다 거절했더니까 횡 가버리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제보자가 기분이 많이 나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쉬운 소리 할 땐 존댓말. 거절하니까 싫으면 됐고. 자, 팀장님. 뭔가 불길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우이가 상당히 삐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곽 씨 같은 경우에도 신우이에 대해서 여러 말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삐지는 걸 풀어줘야지 싶어서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동생이 그 향수 뭘 좋아해? 물어봐서 브랜드 향수를 선물했어요. 그럼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영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그 신우이가. 그런데 그 뒤로 언니라고도 안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곽 씨가 무슨 말만 하면은 사사사건 트집을 잡는 거예요. 반대 의견만 내는 것이고. 그리고 외식을 가려고 외식 메뉴를 고르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이렇게 해서 핑계만 대고 계속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딴지를 거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시부모 생일날도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상의를 했어요. 그래도 신우이니까 상의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난 싫다 저것도 싫어 이렇게 사사사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이 곽 씨 입장에서는 이 신우이 꼴도 보기 싫어 해가 너무나 열이 푹푹 받은 거죠. 자, 15살이나 지금 어린 거잖아요. 신우이가. 너무 철딱서니도 없어. 자, 그리고 이 신우이와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올케. 오늘도 별별 상담소, 별별 극장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신우이 역할의 백다혜 아나운서, 올케 역할의 박상희 교수. 레디 액션! 아가씨, 우리 이번에 어머님, 아버님 두 분 같이 여행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여행? 웬만한 데 다 갔다 와서 좋아하시려나 모르겠네. 지은 씨는 그래도 여행이 제일 낫지 않겠냐 하던데 여행 별로예요? 크루즈 여행 어때요? 크루즈 여행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아가씨는 뭐 해드리고 싶어요? 그걸 왜 나한테 묻지? 그런 건 며느리가 딱딱 생각해야 되지 않나? 아니 오빠가 바쁘니까 그렇다 치고 한가한 사람이니 나서서 알아봐야지. 우리 셋 중에 아가씨가 제일 한가한 것 같은데 어머니한테 슬쩍 한번 물어봐 줄 수 있어요? 내가? 내가 제일 한가해 보인다고요? 참 어이가 없네. 나 되게 바빠요. 왜 이래? 그렇구나. 아가씨 바쁘구나. 아니 그런데 왜 말을 그렇게 하지? 보자 하니까 너무하네 아가씨. 누군 성격이 없는 줄 알아? 아이고 참 뭐가 이렇게 소란스럽노. 내 누누이 말했다 아이가. 우리 다혜를 좀 건드리지 말았고 우리 집안에서는 아무도 이 다혜를 못 건드려. 좀 냅둬라. 아직 얼라 아이가 몇 살 먹노. 나이 많다는 게 뭐고 아래 사람한테 좀 감사주고 품어야지. 같이 큰 소리 내면 어쩌노. 야, 참. 진짜. 아니 제가
그 별별 극장 들어가기 전에 자꾸 제 옆에서 백다희 아나운서가 뭘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방송하는데 뭐 하는 거야 막 이래. 이거 준비하고 있었어. 야, 진짜 이 백다희 아나운서가 평소에도 좀 버르장머리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나오네. 연기고 사실과 다릅니다, 가족 여러분. 네, 아니, 오해하시면 안 평소에는 됩니다. 좀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자, 박 교수님. 네. 와, 이거 어떻게, 이거 진짜 한 대 쥐어박을 수도 없고, 이거.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한마디로 열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참다 너무 이제 못 참겠어서 남편이나 시어른들께 얘기하면 바로 아까 얘기처럼 하시는 거예요. 애가 너무 어려서 그렇고 네가 윗사람 아니니? 그러면서 네가 띠동갑 이상 차이 나는데 네가 참고 이해해줘야지 어떡하니? 우리도 다 두 손 두 발 들었다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선 넘는 시누이 그리고 감싸는 시부모 이거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 김은배 팀장님부터 처방을 좀 해보시죠. 그렇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좀 가정교육을 다 시켜야 되고 그 오빠는 그 여동생을 좀 참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 며느리 곽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지 마시고 잠깐만요, 예. 팀장님. 참교육. 보통 참교육이라 이건데. 아니 꼭 그렇게 오버하시면 안 되고 참교육 종류가 많으니까 아무튼 간에 그러면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참교육의 종류는? 저도 이거죠. 예. 어찌됐든 그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시누이가 뭐라 그러면은 들어주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딱딱 끊어가지고 그 며느님도 아마 그 시누이를 참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교수님. 네. 참교육은 맞는데요. 정말 반듯하게 지금이라도 반듯하게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일단 이거는요. 제가 부모 교육할 때도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너무 허용적으로 키울 경우에 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충동을 못 참게 되고 또 뭐 식탐도 많고 과소비하고 나중에 더 성인이 되면 더 과음도 할 수 있고요. 인간관계도 굉장히 좀 피상적으로 잘 못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 사이에서는 공주라서 굉장히 본인이 막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나가면 왕따이거나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우울하고 괴롭습니다. 열등감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빠나 시부모님 이런 태도 안 되시고요. 나중에 이딸 회사 다니거나 결혼해서 고생합니다. 지금이라도 반듯하게 아닌 건 아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건 해야 된다. 참답게 가르쳐야 됩니다. 참교육? 팀장님은 참교육, 교수님은 참답게 가르치자. 저는 약간 부정적이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과연 될까도 의문스러워요, 사실은. 오늘 백다희 아나운서 하는 꼴 딱 그런 모양새거든요. 보니까 과연 바뀔까. 그러니까 지금 부모들도 계속 그렇게 해왔고 성인이 돼가지고 한참 성인이 됐는 상황인데 이게 바뀔까 약간 부정적이고 전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냥 무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손절. 그러니까 손절한다 해가지고 뭐 완전 얘기하지 않는 게 아니고 그냥 애써 외면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그럼 참교육 들어가야 되는데 참교육이 성공할 수 있을지 저 의문이거든요. 참교육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참교육이 뭐 손찌검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많이 흘렀어요, 시간이. 백다희 아나운서 지금 오늘 제가 뭐 보니까 제가 딱 그리 될 것 같거든요. 아니 진짜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평소에 이래요. 예. 자, 아무튼 우리 가족 여러분들 자, 본인 생각 더하기 가족 여러분들. 저는 아예 시누이랑 친해져가지고 제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조금씩 좀 바뀔 수 있도록 가르칠 것 같은데 일단 시누이를 위해서라도 가족분들이 잘 이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 의견 보면요. 최은미님, 잘못한 건 꼭 이야기하셔야 하는 겁니다. 너무 과잉보호로 키우시네요라고 하셨고요. 박홍조님, 시누이 사는 곳과 가능한 최대한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고 시누이는 이사한 집 출입 금지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뀨님, 살살 맞춰주면서 같이 노세요. 입이랑 표정으로만 맞춰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별별 상담소 역대급으로 재밌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첫 번째 주인공 동물입니다. 보시죠. 네, 강아지가 보호자와 함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게임 대회에 참여하기로 한 건데요. 다른 게임도 아니고 무려 컴퓨터 게임이라고 합니다. 당초에 강아지가 한테 어떻게 컴퓨터 게임을 해낼지 그 모습이 정말 궁금한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맞아. Stay.
Stay. Stay. And button. Stay. Stay. Sit. Good boy. 야. 네, 보호자의 지시에 맞춰서 버튼을 눌렀다가 뗐다 하면서 강아지는 마침내 이 게임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것도 무려 26분 24초 만에 완수했는데요. 이날을 위해서 강아지는 수년 동안이나 고된 훈련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대단하네요. 네, 강아지가 참여한 이 게임 대회는 매년 진행되는 게임 자선 행사였는데요. 게임을 중계하고 기부금을 모아서 사회단체에 기부를 하는 겁니다. 강아지의 참여는 이번이 최초라서 많은 사람의 눈길을 이끌었고요. 또 그만큼 기부금도 많이 모여서 더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태국으로 가보시죠. 자, 이곳은 비행기 아닌데요. 기내천장과 징칸 사이에 얇고 기다란 뭔가가 꿈틀꿈틀거립니다. 알록달록 무늬도 보이는데 뱀이 분명해 보입니다. 뱀이다. 승무원 작은 물병 하나를 가져와서 그 안에 넣어보려고 하지만 요리조리 피하는 바람에 실패하고 맙니다. 몸에 좋고 맛도 뱀이다. 이번에 커다란 비닐봉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물병으로 툭툭 쳤어요. 뱀을 비닐봉지에 넣고 완전 봉인을 해버렸어요. 넣었어. 정말 뜬금없는 곳에서 나타난 뱀 한 마리. 기내에 있던 사람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우왕좌왕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행히 뱀이 그나마 귀여운 크기였으니 망정이지 저기서 조금만 더 커서도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작아도 싫어. 뱀은 싫어요. 승무원들은 혹시나 또 다른 동물이 나올까 봐 짐칸을 열어서 승객들의 짐을 한 번씩 더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더 나오진 않았고요. 큰 문제 없이 착륙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일단 항공기 전체 소독을 마쳤고요. 도대체 뱀이 어디서 어떻게 돌아왔는지 조사 중인데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호주로 가보시죠. 자, 컴컴한 밤입니다. 차가 아닌 다른 것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점점 더 가까이 가서 보니까 네 발로 다가닥 그닥 달리는 소들이에요, 소. 심지어 5마리겠거니 했는데 저 멀리 더 많은 소들이 떼를 지어 달리고 있습니다. 뭔 말이야? 도대체 어디서 온 건지 소들은 그저 앞만 보고 달립니다. 주변에 뭐 목장이 있나요? 자, 야생소는 아니고요. 한 목장에서 탈출한 소들입니다. 새벽 4시에 탈출을 감행해서 무려 8km나 떨어진 곳까지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탈출한 소들은 마음에 드는 집 하나를 골라서 앞마당에 들어 누워서 쉬기도 하고요. 또 풀도 뜯어먹기도 했습니다. 이날 이렇게 탈출해서 마을을 점령한 소들이 무려 모두 100마리가 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 잡아? 자, 소들 잡기 위해서 목장 주인은 물론 또 두 지역 경찰들이 총동원됐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가 다 뜨고 아침 9시쯤 됐어야 모두 잡아들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소들로 인한 피해는 없었고요. 다만 출근하던 많은 주민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네, 경찰차 앞으로 노란 스포츠카 한 대가 좌우로 휘청이면서 내달리고 있습니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요. 스포츠카는 속도를 주체하지 못하고 울타리에 쿵, 또 가로수도 들이받을 뻔합니다. 뒤 범퍼는 이미 너덜너덜해진 상태인데요. 그런 스포츠카 뒤로 경찰차가 바짝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포츠카가 도려 멈춰서는데요. 뭐가 타이어에는 알 수 없는 줄 하나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뭐예요? 네, 이 추격전에서는 처음 보는 기술인데 도망치는 차에 발을 꽁꽁 묶는 그래플러라는 장치입니다. 말 그대로 붙잡는 사람이라는 한바퀴 뜻인데요. 빼주세요. 도망치는 차 타이어를 줄로 칭칭 감아서 차를 멈춰 세우는 겁니다. 추격전 시에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기타 연주를 하고 있는 남성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누운 채로 비닐에 감싸져 있고 코에는 호흡기까지 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기타 연주를 듣고 있는 관객, 다름 아닌 수술복을 입은 의사들이었습니다. 수술실이요? 네, 무려 수술실에서 그것도 뇌종양을 제거하는 수술 중에 수술을 받고 있는 환자가 기타 연주를 한 건데요. 당최 무슨 상황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수술대에 누워있는 이 환자, 한 밴드의 기타리스트였는데요. 그런데 최근 뇌에 종양이 발견돼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한참 수술을 하다가 환자가 깨어나자 의료진이 대뜸 기타 연주를 시켰다고 합니다. 저게 어떻게 가능하지? 네, 이 뇌 수술 중에는 뇌가 깨어있는 상태를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부분 마취 후에 환자를 깨운다고 해요.
그리고 기타 연주 시에 활성화된 뇌 부분을 살피고 손이 움직이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기타 연주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연주가 이어졌고요. 이내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고 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좋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 따뜻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오고, 그리고 첫 방송되는 위클리 사건 반장은 토요일 밤 웰컴 투 3달리 끝나고 시작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